그렇게 많이 신는지 너무 궁금해서 내돈내산으로 그럼 저 이걸로 구매할게요. 발목은 개인적으로 야 너 등산화 같지도 않은 걸로 다 호카 카하가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저는 등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입은 등산복, 등산 신발 구경 많이 하거든요. 안 사려고 해도 캠프라인 등산화가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신는지 너무 궁금해서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캠프라인에도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가장 인기가 있는 건 이 스톰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구매를 했고요. 캠프라인은 토종 한국 브랜드고요. 한국인에 맞는 발 모양과 한국 지형에 맞는 접지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전략으로 더 유명해진 제품이기도 해요. 스톰 감마, 스톰 델타 뭐 블라블라블라 많은데 그냥 한 세대 한 세대 조금씩 리뉴얼 될 때마다 이름을 새롭게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스톰 앞에 붙는 애니, 블랙 이거는 컬러를 이야기해서 검정색, 갈색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나와요. 저는 갈색 등산화 그리고 이쁜 색깔 등산화는 되게 많은데 블랙은 또 희한하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핑계거리다. 이거는 컨텐츠기도 하고 나는 블랙도 하나도 없고 22년에 새로 나온 건 오메가로 지금 검색하면 나오는 가격은 26만 원이고요. 제가 구매한 건 바로 그 전 단계인 시그마인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얘는 검색하면 나오는 가격은 23만 원인데 저는 종로 5가에서 카드가 20만 원에 구매를 했고요. 현금으로 하면 18만 원까지 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등산화가 필수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등산을 시작한 2017년에는 이렇게 등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길이 그리 많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은 또 산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곳이 없었어요. 산에서 미끄러지고 발이 젖는 경험을 하면서 등산화는 진짜 중요하구나를 직접 몸소 깨달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구매했던 게 인터넷에서 정말 세일을 많이 하고 있는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되고 있는 2월 상품을 구매를 했었고요. 나름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북한산 오리바위에서 이제 사진 찍으려고 조금만 올라갔는데 지켜보고 있던 아저씨께서 야 너 등산화 같지도 않은 걸로 나 거기 올라가면 큰일 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등산화인데 도대체 뭐가 달라 하고 그 무리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캠프라인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매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진짜 등산로 입구마다 팔아요. 그리고 슈퍼마켓 같은 분위기라서 뭔가 쌀 것 같고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진 그런 인테리어들이 많아요. 이제 캠프라인 제품을 신어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등산화를 신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얘를 신으니까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그 당시에는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년의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많은 신발을 신어보다 보니까 이런 차이들을 직접 경험해보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종로 5가에 아웃도어 골목이 쭉 있거든요. 이것저것 제품들을 구경을 하다가 이 캠프라인 파는 곳을 들어갔어요. 여기도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나 볼 것 같은 그런 문방구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30이 원래 없어. 그럼 저 이걸로 구매할게요. 이거 고아텍 쓰니까 더 좋지. 등리니 정도로 살짝 올라간 뒤에 신어보니까 무게가 그렇게 견디기 힘든 정도의 막 무겁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미드솔은 표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쿠션감이 있는 제형으로 보이는데 제가 신어봤을 때는 그리 쿠션감이 좋은 정도는 아니었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초보자가 그나마 딱딱한 등산화 이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할 때 그 발판으로 사용하기 좋은 정도가 아닐까 그런 제품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느낀 건 발에 아치가 있어야 이 압력이 들어왔을 때 발에서 한번 흡수를 하고 종아리로 가는데 저는 좀 평발이기 때문에 중간에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너무 푹신한 신발을 신게 되면 그 충격이 다 종아리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제품군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신어보셨을 제품으로 좀 비교를 하자면 호카 카하가 정말 가장 푹신푹신하고 가볍고 초보자도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는 그런 착화감이고요. 정말 살짝의 차이가 네파 칸네토, 그리고 살짝의 차이가 이제 테크니카 제품, 그리고 살짝의 차이가 이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위에 이제 잠발란, 함바그 이런 좀 오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즐겨 신는 브랜드가 될 것 같은데 산행이 짧다고 하면 신발이 가벼운 제품들이 오히려 발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고요. 산행이 길어질수록 좀 더 딱딱한 등산화가 발에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제품은 한 당일 산행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발목을 이 전 세대에는 잘 못 잡아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여기 상단에 이런 버클이 추가됨으로써 저는 발목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잡아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목을 잘 잡아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원단이 주는 딱딱함에서 오는 거고 하나는 이 발목이 끝까지 신발끈이 잘 조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신발끈이 끝까지 잘 조여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붕대같이 발목을 쫙 잡아준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두껍고 단단한 외피가 어떤 측면에서는 무게를 무겁게 한다는 단점이 될 수 있지만 발목이 조금 휘청해도 발목이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꺼운 외피에서 오는 그런 발목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어텍스 4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방수는 너무나도 잘 되는 편이고요. 이 신발을 보면 메쉬를 사용한 부분이 딱 이 중간에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좀 더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어텍스 등산하면 무조건 좋다라는 인식을 저도 더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치, 헤프라인이 고아텍스니까 이거는. 산행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신발이 젖지 않는 따뜻한 날씨에는 통기성이 좋은 신발이 저는 더 편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고어텍스가 아무리 통기성이 좋게 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방수라는 특성을 가지면 물을 막아주는 만큼 내 속에 있는 물도 잘 밖으로 배출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고어텍스가 아닌 제품에 비해서 말이죠. 좀 추운 계절에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 리치 엣지가 겨울에는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글들을 많이 봤는데 어차피 겨울에는 아이젠을 필수로 착용을 하고 일부 녹아있는 구간에만 이렇게 생미창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경우 사실 안 미끄러지는 신발은 어차피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 특화 미창을 사용한 등산화를 사용해봤는데 아이젠을 끼지 않고 빙판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어떤 신발도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게 미창이 좋지 않다라는 건 전 개인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뭐 앞코나 뒷코나 이제 견고하게 잘 되어 있어서 발 보호는 잘 해줄 것 같고요. 디자인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한동안은 이쁜 컬러의 등산화에 엄청 매혹되어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이 저 손이 정말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발볼은 그리 넓지 않은데 발가락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편이라서 발볼이 좀 좁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국인에게 맞춰서 나와서 그런지 발볼이 좀 넉넉한 편이라서 뭐 발가락이 닿는다거나 발이 좁다거나 그런 불편함은 전혀 없었고요. 뭐 전체적으로 너무 좋다 하는 것도 너무 싫다 하는 것도 없는 정말 모든 게 중상 이상인 그런 등산화였어요. 접지력도 사실 한국 지형에 맞게 나왔다, 정말 좋다라고는 많이 들었는데 제일 많이 보이는 비브람 메가 그립과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신었을 때 아 진짜 좋다, 쫀득쫀득 붙는다, 아 접지력 너무 좋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막 한국 지형에 맞게 나와서 역시 한국에는 네가 짱이야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좋네요. 근데 그냥 메가 그립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이 정도의 좋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포지셔닝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그 애매한 포지셔닝이 등산화가 전혀 없고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지금보다 더 어릴 때는 뭔가 특별한 장점이 있는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거나 굉장히 똑똑하거나 그런 남자가 멋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단점이 없는 남자가 더 멋있고 더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만족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이제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거는 AS입니다. 비수기에는 뭐 일주일에서 열흘, 성수기에는 열흘에서 15일 정도면 수리를 해준다고 해요. 또 이렇게 빨리 되는 건 우리나라 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사실 요즘에는 등산화가 웬만하면 다 너무 잘 나오고 접지력도 웬만하면 좋고 또 중등산화로 발목이 높은 제품들을 고르면 발목도 웬만하면 좋고 이제 이런 미드솔 같은 부분은 취향 차이일 텐데 가장 최신 제품 기준 가격이 26만 원이라는 걸 고려를 했을 때 이걸 신었을 때 너무 가벼워 이런 면도 없고 너무 이뻐 이런 면도 없고
딱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대체자를 생각했을 때 장점이 뚜렷한 제품은 그만큼 단점도 뚜렷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취향이 갈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누구에게나 추천을 해줘도 크게 실망하는 사람이 없을 만한 모든 게 무난한, 모든 게 평균 이상인 그런 제품이고요. 이제 앞으로 오래 신을 걸 고려를 했을 때 창가리 AS가 된다는 부분은 이 신발을 구매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또 될 것 같아요. 모난 점 없는, 거슬리는 거 없는 무난한 등산화를 하나 사서 정말 오래오래 신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일 것 같고요. 기능이 좋다, 가성비가 좋다 하는 제품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그 제품도 사용해보고 조만간 가격대별 비교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